김 전 회장 입장에서는 예. 경기도 창구인 이화영 예. 전 부지사에게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에서도 모른 채 할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창구 역할을 예. 했다. 이게 이화영만으로는 안 됐을 거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어떤 뭐랄까요? 보증? 예. 개런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친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와 같은 파워 배후에는 저는 역시 이해찬 전 총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예. 친문이 이재명을 이제는 선택했다. 그 과정의 고리에는 핵심적으로 이해찬이 낙점을 하였다. 김 회장님. 예.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예. 일부에서는 뭐 행사 비용까지 850만 달러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850만 달러 왜 준 겁니까? 한번 여러 가지 뭐 시간순 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면요. 예. 이렇게 우선 쌍방울이 이 850억을 지불하게 된 경위 예. 이것은 우선은 논리적 경위를 따져보자라면 북한 측에 이 여러 가지 사업권을 보장받는 명목으로 예.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한번 지적해 보자면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은 중국 선양에서 예.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첫째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예. 그리고 두 번째 북한 전력 공급 사업 참여 예. 세 번째 휘토류 매장지 개발 사업권 등을 예. 쌍방울 계열사 세 곳에 보장한다는 예. 그와 같은 이제 대가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대북 송금. 네. 첫 번째입니다. 예. 2019년 상황에서 이게 뭐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유엔과 미국의 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사업권을 담보로 돈을 주고 이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네. 이렇게 이 김 전 회장 입장에서는 예. 북측에 800만 달러를 주는 과정에서 예.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본인의 이제 경기도 창구인 이화영 예. 전 부지사에게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 의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야 지금 미 북 간에도 그리고 이제 유엔의 북측에 대한 경제 제재가 행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예. 내가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 일이냐 이런 우려를 이제 수차례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심지어는 일부 이와 같은 최초에는 이것이 이제 경기도에 예. 남북 경협 비용으로 지출되려고 했으나 이제 당시 말씀하신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경기도의회에서 야 이건 안 된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이제 뭐랄까요 현실적인 그리고 이제 있었던 반발에 의해서 안 됐던 거란 말입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성태 전 회장도 그 부분을 걱정했었고 예.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시청자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경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 예. 국정원에서도 모른 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를 이제 안심시키면서 그와 같은 이제 대북 송금이 진행되도록 그 당시에 이 대북 사업에 쌍방울을 연계시킨 것이 이화영 그렇죠. 지금 쌍방울 관련된 건으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원래 경기도의 사업인데 네, 그렇죠. 이게 어렵게 됐으니까 예. 네 회사에서 쌍방울에서 돈 보내주면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저도 이제 살짝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게 이화영만으로는 안 됐을 거고 예.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어떤 뭐랄까요 보증, 개런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냐. 예. 그리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은 예. 전 의원이었었고 예.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리고 국민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의문은 당연할 것 같아요. 야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0.5선이거든요. 이분이 예. 보궐선거로 이제 당선되신 그런 분이고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와 같은 파워, 예. 현실적인 힘의 배후에는 저는 역시 이해찬 전 총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예. 예.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술자리에서 야, 뭐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실세는 이해찬 전 총리이다. 예. 뭐 이해찬 총리의 정권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 쌍방울, 뭐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이런 식으로 드러난 예. 사건의 어떤 배후 그리고 적어도 직접적인 고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해를 궁금해서 위해서는 여쭤봅니다. 예. 이런 중대 사안에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의 사이는 찐친 관계죠. 그렇죠. 예. 뭐 실제로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뭐 경기도의 창구, 뭐 경기도 부지사란 직함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뭐랄까요 창구 역할을 예. 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른바 찐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화영이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대표를 바꿔준 적도 있다.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자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찐친입니까? 찐친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갔던 게 제가 알기로 당시에는 뭐 일부 인사들 저한테도 약간 뭐랄까요 신선하다 내지는 약간은 충격적인 그런 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 도지사 선거 때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상대방이었던 예. 이른바 친문 라인의 핵심이었었죠. 예. 그 전해철. 전해철입니다. 전해철 의원과 이제 경선을 했죠. 경선을 했고 네. 상당히 뭐 이전 투구 양상을 빚었단 예. 말입니다. 뭐 그 과정에서 경선을 이기고 이제 도지사 선거까지 이겼습니다마는 저 약간 놀랬던 게 이재명이라면 아웃사이더인데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화영 당시 이제 새로 선임된 부지사라면 이해찬의 핵심 인물인데 내가 그러면 친문과 어떻게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아니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보도를 보면서 이화영 이 부지사는 이 친문 진영에서 떨어져 나왔나? 이해찬 대표와 좀 멀어졌나? 사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드리려는 대답은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친하다. 결국은 그리고 뭐 약간 이제 뇌피셜이긴 하되 이제 여러 차례 많이 언론에도 나왔고 했습니다마는 이 친문 진영이 여러분 이제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 친문이 이재명을 이제는 선택했다. 그 과정의 고리에는 핵심적으로 이해찬이 낙점을 하였다.